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명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명 강의가 5편으로다가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3편으로다가 강의가 끝나거든요. 그럼 2편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 기체방전 쪽에 그게 조명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강의를 하면서도 그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 타운젠더 방전과 스트리머 방전에 대한 거, 기체 방전의 기초에 대한 부분을 그것이 차단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조명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앞에 얘기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앞에 기체 방전 강의, 타운젠더 강의와 스트리머 방전, 그러니까 타운젠더와 스트리머의 그 방전, 기체 방전 이론을 갖다가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들으면 그것이 조명에 관련되는, 방전 등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코어에 해당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조명에서의 강의,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미국의 IES, 이 IES에서 발간된 지금 조명의 1, 2권이 있어요. 하나는 이론책이고 하나는 실무에 적용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조명에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로 나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의 앞에 핵심 이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소개하면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조명 강의는 제가 조명 강의만 하는데 거의 디테일하게 할 경우에는 한 3개월에 걸쳐서 합니다. 3개월에 걸쳐서.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강의를 받는 거를 원칙적으로 디테일하게 강의를 받으려면 3개월에 걸쳐서 이 전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3시간에 걸쳐서 지금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하고 이 테이프에서 만나기 때문에 실제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하는 부분을 좀 제외를 하고 제 강의를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명 강의는요, 물성을 모르면 안 되고 물성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조명 강의 책을 수백 번을 보더라도 그건 모릅니다. 지금 이 조명 강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물성적인 기본에 대한 여러분들이 파운데이션이 안 갖춰지면은 조명의 근본적인 핵심 이론을 갖다가 근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조명 관련 광원에 대한 실무 이론이라든지 하는 것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는 그런 측면에서 밑에 파운데이션이 되는 기초가 되는 부분에다가 중점을 둬서 강의를 한다. 자, 우선 제가 조명을 강의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조명은 뭐하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냐면 조명은 반드시 생각하는 시점을 태양과 인간과의 관계다 이거예요. 지금 인간은 이 태양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죽고 하는 모든 것이 이 태양과 지구와 달의 이 세 가지의 메커니즘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동식물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싹이 돋고 풀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지고 이것은 어떻게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돌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이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다. 이것을 떠나서는 조명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명은 뭐예요? 가장 인간에게 합치한 조명, 가장 인간에게 아주 적절하게 맞는 조명. 조명은 어떤 상태가 최적의 조건이냐면 태양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최적의 조건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사람이 태양에 지금 조건에 놓여 있다 그러면은 이건 지금 나대 조건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인간이 밤에 달빛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밤이죠.
자, 잘 보세요. 밤에 만약에 태양 불빛처럼 밝다르면은 인간은 상당히 불편해할 겁니다. 그죠? 그렇죠. 밤에는 달빛의 은은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조도를 가지고 인간이 적응이 돼 있다.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낮에는 이 강렬한 태양에 의한 그 색깔과 조도에 인간이 다 수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태양과 달에 그 조건에서 되어 있어요. 우리 눈이 수능이 돼가지고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거나 옷을 고를 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밤에 가서 고르지 말고 낮에 가서 골라라. 왜냐하면 낮에 사람들이 색깔을 보는 것이 태양 밑에서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쭉 그것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수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부합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고르는 것이 스탠다드죠. 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밝은 조도에서는 태양과 같은 조건에서 놓이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쾌적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밤에 낮은 조건에서의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조건이 되냐면 이제 조도하고 이제 색온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 뒤에서 이제 조도하고 색온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조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드시 조명은 인간과 태양과의 관계를 생각해라. 자, 서울 시내에 지금 이 강의는 제가 공식적으로다가 여러분들에게 해도 관계가 없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자, 서울 시내에 이제 한강에 야간 조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야간 조명이 일어나는데, 야간이라고 하는 거는 야간이라는 조건에서 인간이 놓여있다 이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항상 태양과 달의 조건에서 놓여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낮에 활동을 하고 저녁에 잔다고 보면 아침에 일어나고 보면 어떻게 되죠? 불구스름하게 동이 트죠. 불구스름하게. 붉게 동이 튼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가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아침에 동이 트는 걸 가지고 불안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상당히 편하다. 멋있다 이러죠? 근데 그때 조도가 낮다고요. 어두고 뚜한데 불구스름하게 올라온다고요. 그랬다가 낮이 되면 붉은 빛이 아니고 태양이 붉은 빛이 아니죠. 이때는 우리가 못 쳐다보지만 청색, 흰색의 톤. 그랬다가 저녁 때 노을이 질 때 다시 붉게 되죠. 그러면 저녁 때는 조도가 낮으면서 붉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은 어떻게 되냐? 밤은 인간이 이 아침과 저녁 바깥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도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낮에 사람이 밤에 편안함을 느끼려면은 어떻게 돼요? 붉은 빛이 나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 촛불이 밤에 하나를 이렇게 하나 켜져 있다. 종교 단체에서 그래서 밤에 야간 기도를 할 때 촛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만약에 밤에 야간에 교회에다가 형광등을 켜놓으면요, 그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절에 절하는 법당에다가 형광등을 켜놨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려면 조도가 어두울 때 밤에는 붉은 빛이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을 켜놓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이 촛불이 밤에는 촛불처럼 불구스름한 조명이 가장 인간에게 편함을 준다는 얘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근데 한강 다리를 야간 조명하는데, 어떤 다리는 퍼렇게, 어떤 다리는 많이 노랗게, 어떤 다리는 붉게 이렇게 해놓는다 그러면 앞으로 말이죠. 한강의 모든 다리가 야간 조명을 하면서 빨주노 조 파남보로 쫙 야간 조명을 해놓으면 야간 조명의 공해입니다. 공해. 여러분들이 특히 유럽 선진국,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현대식 건물, 초현대식 건물에 그 건물 윤곽을 나타내는 초현대식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다가 붉은 빛으로다가 야간 조명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밤에는 예? 나침등 이외에는 쓰지 못하게 해요. 어떤 조건에서도 못 쓰게 한다 이거야. 예? 왜냐면 그건 밤에 빨주노 쪽 파남보로다 해가지고 어떤 데는 말이야 건물을 야간 조명 국내에다 해놨는데 보면은 예?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합니다만 남대문 근처에 예? 그 뭐 백화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어떤 빌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백화점은 아주 불수컴하게 은은하게 해놨는데 옆에는 막 홍등가처럼 야간 조명을 해놨다고. 예? 그 조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설계한 거예요. 이 다리도 한강 다리를 지나는 다리도 어떤 건 파랗게 어떤 건 빨갛게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이게 일조로 가면서 말이에요. 관광객이 쭉 가면 일치감을 이루어야지. 어떤 다리는 파랗고 어떤 다리는 빨갛고 어떤 다리는 노랗고 이러면은 이건 나중에 만약에 10년 20년 후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한강 88도로를 쫙 지나가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조명을 한 거로 인한 공해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간 조명이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수은등이었다가 가로등이 수은등이었다가 수은등이 아주 창백하니까 메탈라이트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메탈라이트 등도 어떻게 했어요? 색감 보이는 거 좋지만 밤에 인간에게 따뜻한 느낌을 못 줘.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나침등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조명을 우리가 자연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게 뭐예요? 인위적으로 자연 환경을 파손시켜가지고 멋있게 만들어도 그거는 자연 그대로 묻어도 못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그 자연 바깥에 대한 어떤 도로라든지 산이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은 그 영국은 이렇게 구릉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릉이에요. 높은 산이 없어요. 그럼 도로를 내서도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 아주 그냥 태백산 저 강원도 줄기도 그냥 꽝꽝 뚫잖아요. 이렇게 뚫지만은 영국은 이렇게 구릉인데도 도로를 내면 이렇게 유선용으로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이 절개지를 안 내고 이 구릉을 손상 안 하면서 도로가 좀 휘어지더라도 이렇게 쫙 자연 그대로 살려가면서 도로를 냅니다. 그것이 옳은 건지, 야, 이거 빙빙 돌면은,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교통사고 많이 나니까 그냥 일자로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산등성이 잘라가지고 막, 이게 자연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명을 한다고 해서 밤에 막 호화스럽게, 밤에 다리를 그냥 홍등가 뭐냐 빨주노 파남보로 막 해놔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지금 보면은 집안에서도 이제 야간 조명 업라이트를 많이 하는데, 조명 설계하면 그냥 막 빨주노 쪽 파남보가 막 들어가면 좋은 건 줄 안다고요, 이게. 정말 이 해외 선진국들을 다녀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빨주노 쪽 파남보를 몰라서 그냥, 이건 조명이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조명의 기본은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과의 태양과의 관계다. 이걸 위배하면 안 됩니다. 밤에 가장 인간이 쾌적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거는 붉은색이다. 그것이 백열등색이에요, 백열등.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카메라에서, TV에서 촬영을 하거나, 카메라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형광등을 못 쓰는 거예요. 형광등 쓰면 안 돼. 이건 백열등을 써줘야, 왜냐면 백열등이 가장 그래도 태양과 가까운 광원 아닙니까, 지금? 왜? 적외선 쪽이 많지만, 연색 스펙트럼에 의해서 태양과 그래도 근접한 연색 스펙트럼을 낸다고요. 뭐 가장 근접한 건 크세논 램프가 되지만, 크세논 램프는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태양광에 연색 스펙트럼을 내는 건 백열등이기 때문에, 고급 호텔, 고급 레스토랑, 고급 백화점은 전부 다 샨데리아나 빔라이트를 때리지 거기다 형광등 켜놓으면 물건 하나도 안 팔리죠. 그럼 막 형광등을 해가지고 막 2000룩스, 3000룩스 막 해놓지. 물건 잘 보이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물건이 가장 잘 보이고 아주 색감 있게 보이고 잘 맛있게 보이고 아주 생동감 있게 보이려면 그래도 광원이 백열등으로 해서 빔라이트로 해가지고 조명을 해줘야 되는 거다. 그래야 색깔이 산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사람이 눈에 태양과 관계되는 수능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위배하면서 조명 설계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야간 조명 설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그룹, 우리나라에 아주 굴지의 그룹이 사옥을 지어가지고 가다 보면은 보입니다. 이전을 했는데 이 사옥의 라이트 앞을 어떻게 했냐면은 아주 흰색으로 해서 흰색으로 밑에서 쏴가지고
밑에서 쏴가지고 이 건물을 거의 흰색으로 쫙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가다 보면 보여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럼 옆에서 이 고속도로가 있어요. 옆에 가다 보면 이 보여요. 자, 밤에 흰색으로다가 쫙 이 건물을 쫙 비쳤어요. 흰색이니까 잘 보이죠? 잘 보이는 것 같아. 편안함을 못 느끼는 거야. 여기는요, 진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자 머리 이렇게 좀 이렇게 큰 인형 같은 경우를 내리면은 이거 귀신 나타날 겁니다. 예? 이 조명이 그만큼 어디 찬 느낌을 주는 거죠, 고객에게. 이걸 바꿔야 됩니다. 여기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이거 바꿔야 돼. 이 고객들이 다 보잖아요. 이 건물을 봤을 때 아주 차가운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돈 들여가지고 고객으로부터 떨어지려는 느낌밖에 주는 게 아니야. 고객이 따뜻하게 들어오게 하고 좀 푸근하게 느끼려면 이 앞라이트를요, 이거 나트륨 등이나 색온도가 낮은 쪽으로다가 광원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조명 설계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엄청난 미스테이크를 하는 거예요. 밤에는요,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에? 이게 현대식 건물로 돼가지고, 아주 현대식 건물로 돼가지고, 정말 흰색으로 해서 비춰야 될 당위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은 아주 불가결하게 가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고객들에게 이 건물을 선전을 하고, 보여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거는 이미지가 벌써 아닌 거다. 이거 누가 봅니까? 고객들이 보는 거지, 고객들이 보는 거지, 회사 직원들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에? 이건 조명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는 거야. 에? 자,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88도로 가다 보면 한강을 파랗게 했다? 하하. 여름에 시원할 줄은 몰라요. 시원할 줄은 모르는데 밤에는 굉장히 추워 보입니다. 그리고 멋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따뜻하고 푸근하고 이런 느낌을 못 줘요. 그래서 옛날에 수은등 다 바꿨지 않습니까? 지금 나트륨으로 다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명은 태양과 달과 인간과의 관계를 반드시 기본으로 해가지고 항상 생각을 하라는 거. 이것이 아주 조명의 가장 출발점의 아주 핵심 키워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급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 고급 호텔, 고급자가 들어가는 데는 형광등을 하나도 안 쓰는 겁니다. 왜? 에너지 세이빙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전부 다 샨데리아나 빔라이트나 백열등으로 해가지고 다운라이트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건축가 조명을 하면서 분위기를 살려줘야 아주 고급스럽고 거기 들어온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편함을 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아파트 짓는 거 보세요. 아파트 거실에다가 형광등을 다 켜놓는다고요. 안방에 형광등, 서클라인. 이것도 안 된다 이거야. 형광등을 쓸 때는 어쩔 수 없을 때는 전구색 형광등으로 해가지고 가정이 따뜻한 느낌을 줘야 되죠. 밤에 가정에다가 형광등을 써놓으면은 지나서 보면 전부 다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불빛이 찬 느낌이 나오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제에서는 거의 10년 전부터 계속 이 강의를 하는데도 왜 그 조명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설계를 하는지, 왜 거실과 주택에다가 형광등을 설치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럼 만약에 형광등 설계를 할 것 같으면은 전구색 형광등 설계하면 될 거 같아요. 전구색 형광등. 그래서 전구색으로다 나타내게 해가지고 전력비 싸고 느낌을 가장 편한 느낌을 줘야죠. 아니 가정이 사무실 아니잖아요. 일하는 사무실 공간이 아니잖아요. 온몸이 피로해가지고 가서 쉬는 공간이니까. 여러분 고급 호텔 가봐요. 고급 호텔 가보면 호텔에 그 방에는 천장에 조명등을 안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다 스탠드로 허리 밑으로, 그것도 백열등으로. 이거는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사람이 들어갔을 때 쉬는 장소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뒤집어 놓은 상태, 이거를 거슬리는 상태는 우리가 언밸런스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테이프에서 제가 강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보겠죠. 제발 야간 조명 설계하시는 분들은 야간에 빨주노 조판 한 보로 설계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특히 한강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강다리가 왜
몇 개는 잘 되고 있는데 또 몇 개는 중간에 보면은 퍼놓고 이상한 색깔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다리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안 돼요. 같은 색깔이다 괜찮다. 같은 색깔을 쫙 여러분들이 그 프랑스의 니스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뭐 파리의 엘페탑 같은 경우에서도 뭐 크리스마스 때 뭐 트리 쫙 만들잖아요. 거기다 빨주노초 판 한 번을 넣느냐?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백열등 꼬마전구로 해가지고 아주 밤에는요 최고의 조명입니다. 최고의 조명. 그거를 거스르면 안 돼. 뭐 파리의 무슨 엘페탑 근처에다 그 뭐 빨주노초 판 한 번으로 해가지고 막 홍등가를 만들죠. 그거 조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유럽의 공항에 밤에 쫙 내릴 때 공항 근처에 그 주택가를 보시면 전부 다 불그스름하게 조명이 아주 일사분란하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걔들이 거기 뭐 현대식 건물이 없느냐? 그래 아니에요. 현대식 건물이 많아요.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도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다. 제가 여기에다가 시간을 이렇게 들이는 이유는 너무나도 이런 조명을 하면서 강의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무시되고 그렇게 설계가 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명을 지금 들어오는 이 첫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머릿속에다 깊게 인식을 하고 조명을 들어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조명, 이 내용을 보면 조명 시스템과 조명 환경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우선 표지에 그 IES라는 거는요,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of North America 이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뒤에 안 하고 이 앞에 약자를 얘기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이게 북유럽, 북아메리카, 미국의 조명학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은 조명학회가 별도로 있고 우리는 한국 조명 전기설비 학회를 해가지고 전기설비하고 조명하고 같이 돼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 이제 떨어져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조명학회와 전기설비학회가 이제 아직은 우리가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돼 있는데 원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학회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조명학회에서 발간한 조명 지침서다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조명 시스템은 전기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빛을 제어하고 분배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광원은 인공적인 광원이죠. 인공적인 그 조명을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있어요? 실제 환경은 시각 시스템은 모든 것이 이 자연에 적합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자연에 적합되어 있는 것과 인공적인 부분이 어느 만큼 타협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 자연과 맞출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만큼 맞춰서 근접을 시키느냐가 조명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명의 이제 심리적인 환경이라든지 생리적인 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평가하냐면 조명 환경을 평가합니다. 즉 조명이라는 거는 그 생리적으로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이게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 조도만 높다고 그래가지고 조명이 잘 된 게 아니고요. 생리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되고 심리적으로 편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맞아야 된다 이거야. 지금 사회적으로 맞아야 돼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조명이 이 합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명 환경 평가는 이제 그 심리적인 거, 생리적인 거, 감각적인 거,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것까지를 전부 다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암동 경기장, 상암동의 월드컵 경기장의 그 조명을 제가 지금 감리를 맡아서 조명 분야만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제가 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우리 지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자문을 하기 때문에 큰 미스테이크가 범하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회장님한테 지회장님 조명공학을 처음에 그 책을 가지고 기술자 공부하기 위해서 십몇 년 전에 그냥
굉장히 많이 가지고 씨름을 해봤어요. 안 되고. 그래서 또 그 관련 문헌을 좀 보고, 그리고 많은 강의를 들어보고, 일본의 조명사를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결론 부분에 이제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회장님도 그 시간이 계실 때마다, 지철근 회장님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꼭 그 조명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명에서의 기분은 똑같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 생리, 감각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기준이 절대 불쾌하지 않고 양호한 시기능을 가지면서 편안한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평가가 돼야 돼요. 설계에서 잘못해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들이 왜 거실, 주방, 안방이 전부 다 서클라인 형광등보다 허연 형광등으로 되어 있느냐? 설계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가의 개념은 물리적인 환경으로 평가할 때 물리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할 때 시각적인 것과 이 시각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심리적인 거, 생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것을 종합 평가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시각적인 어떤 환경, 조명 환경을 구사한 이 시각적인 평가가 결론적으로는 다 물리적인 부분이 다 해당이 되더라도 여기에서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약간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면 그 조명은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 다시 설계가 돼야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명 설계 평가에서는 이제 앞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조도, 휘도 분포와 조도 배분 문제, 빛의 방향성과 그 확산성 문제, 그 다음에 휘도 분포, 그 다음에 광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서 체크가 되는 항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IES, 라이팅 핸드북의 그 레퍼런스 앤 어플리케이션 쪽인데 거기에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을 제가 따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빛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다. 에너지의 입자 덩어리야. 지금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은 뭐냐면 각 고유 물질은 자기의 그 온도에 의한 그 자기 물질의 분자 운동에 의한 고유 에너지에 의한 그 열 운동에 의해서 고유 파장을 내고 있어요. 그 에너지를 받은 파장을 내고 있죠. 그러니까 돌이면 돌, 풀이면 풀, 빛이 하나도 없더라도 적외선 카메라로 보게 되면 전부 다 보이는 거죠. 에? 그러면 우리 눈에는 왜 안 보이느냐? 우리 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대개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380 나노메타부터 이 780 나노메타까지의 이 한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 노, 초, 파, 남, 보라색으로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우리 눈에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위로 오면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적외선이 되는 겁니다. 적외선도 우리 눈에 안 들어와요. 그렇지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적외선과 원적외선 해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적외선 물질 이런 것들 어떻게 돌, 뭐 요새 많이 일어나는 뭐 맥반석이다. 그럼 맥반석 그 돌이라는 자체는 다른 돌보다도 원적외선을 상당히 많이 내는 겁니다. 내니까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원적외선을 많이 받으면 생물이 굉장히 생육이 좋다.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우나에다 놓는데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 눈에는 안 들어오죠. 원적외선. 적외선 안 들어와요. 이 자외선도 안 들어와요. 자외선 뒤로 넘어가면 이게 X선, 뭐 우주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1평면 아니에요. 에? 하나의 평면이다 이게. 1차예요. 디멘전이 완 디멘전이지. 그래서 이 1차로가 나타내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응? 그래서 우선 일단 우리 인간의 시간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만약에 수은등을 켜놓으면은 가로등에 수은등을 켜놓으면 벌레들이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근데 나트륨등을 켜놓으면 벌레들이 안 들어와. 벌레들이 이 가로등에 모여들질 않아요. 즉 그건 무슨냐면 벌레들의 시간도는 어디 있냐면 자외선에 있어요. 자외선 쪽에. 그렇기 때문에 벌레들은 어떤 등을 잘 보냐면 인식하냐면
수은 등을 인식을 하고 그걸 몰려들고, 만약에 나트륨 등을 켜놓으면 나트륨 등은 이쪽이니까 나트륨 등은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트륨 등에는 벌레가 안 껴. 그래서 여러분들 나트륨 등하고 수은 등하고 이렇게 켜놓으면 수은 등 옆에만 벌레들이 엄청나게 모여든다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벌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감도하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감도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시감도하고 벌레들의 시감도가 다른 것처럼, 우리는 눈에서 느끼는 파장이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의 파장을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외선 같은 경우는 들어가더라도 우리 눈에서 망막에서 느끼지를 못하니까 눈이 멀더라도 눈이 전혀 기능을 작동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키를 탈 때는 안경을 써줘야 되는 거고, 응? 이 눈을 보호하는 어떤 프로텍션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파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있어요? UVA에서 만약에 C까지 있다 그러면 자외선이라 그러면은 자외선이 되게 380나노메타 이후서부터 자외선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자외선이라도 어떻게 있어요? 100에서 280나노메타 되면 굉장히 센 자외선이 되는 거죠. 이건 좀 약한 자외선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가 아주 중요한 그래프인데, 이것은 CIE에서 이쪽 데이터는 1931년도에 발표된 거고요. 이쪽 데이터가 지금 1964년도에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1931년도 발표된 거는 2도에서 발표된 거고 1964년도는 10도에서 발표된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면은 380나노메타에서 780나노메타까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시간도를 380에서 680, 760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760까지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760에 가면은 지금 760에 보게 되면 Y바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예요. 그런데 이제 스케일에서는 780까지 보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있어요? 인간의 시감도는 380나노메타부터 780나노메타까지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1차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양으로부터 빛이 오는 거는 1차원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오니까 입체적인 이 느낌을 보려면, 입체적인 빛의 크기를 보려면 X, Y, G 3차원 좌표로 봐야 되죠. 그래서 X에서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Y에서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G에서는 어떤 꼴을 가져오는지, 그럼 이게 합쳐져가지고 이런 3차원의 어떤 공 모양이 되는 거예요. 동그란 공 모양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X, Y, G 좌표로 분해해 놓은, 그래서 측정을 해 놓은 그 데이터입니다. 지금 일단 이쪽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Y, X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약 445나노메타에서 피크를 이루다가 다시 쭉 줄어듭니다. 다시 쭉 줄어들다가 다시 쭉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7, 1, 그래가지고 1.13, 여기까지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X좌표는 어떻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X는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크기를, 매그니튜드를 갖는다고요. Y는 쭉 가다가 555 정도에서 0.9991 이렇게 해가지고 피크치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다시 쭉 내려가가지고 760에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Y는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G는 처음에 쭉 올라가가지고 445에서 굉장히 피크를 이루다가 여기 되어 있어요. 560이 되면 제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피크가 처음에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X반은 이렇게 되고 Y반은 이렇게 되고 G반은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나타낸 것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X반은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X반은 이렇게, G반은 이렇게, Y반은 이런 식으로다가 매그니튜드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실선은 1931년 거고 64년께 점선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있어요? 최근 거로 다 보면 점선거로 다 보시면 정확하게 딱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있어요? X바, G바, Y바로 오기 때문에 원래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갖다가 정확하게 분해하려면
X바, Y바, G바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시감도하고 가장 가까운 1차원 평면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 이 Y바더라 이거예요. Y바. 그래서 이거를 쓰지 않고 이 Y바만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지금 이건 어떻게 있어요? X는 K에 시그마 람다 380 나노메타부터 람다가 780 나노메타까지, 그리고 S 람다에 로 람다에 X 바 람다에 D 람다다. 이렇게 했죠. 그럼 만약에 지금 보세요. X 바는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그러면 이 X 바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체에 나타나는 파장은 나노메타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건 루멘입니다. 루멘. 그러니까 단위가 달라졌죠. 단위가 나노메타에서 루멘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 K 값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달러가 1200원이다. 그러면 이 단위가 이제 바뀌어졌으니까 여기 K 값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돼요? 683 루멘 4 와트. 이러는데 이걸 Y바에서만 그래요. 이게 X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X바는 이 부분이 피크점인데, 지금 저 보세요.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S람다는 전체의 광속이야. 그거를 미분한 값을 다 적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가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Y바를 하라는 얘기야. 여기 X바를 하라는 얘기죠. 여기 Y바도 있고 G바도 있는데 X바를 하라니까 이런 곡선이에요. 거기다 어떻게 돼요? 만약에 시감도에 해당되는 부분만 해라. 만약에 380 나노메타만 해라. 380에서 만약에 780까지만 해라. 그러면 이 부분이 해당이 안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 X바는 우리가 쓰지 않는다고요. 쓰지 않으니까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X는 K에 시그마, 이건 똑같이 380서부터 780까지 S 라무다에 로 라무다에 Y 바 라무다에 D 라무다, 이렇게 해가지고 루멘으로 보면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Y 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이것이 K 값이 683 루멘 4 와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감도 안에 들어오는 380에서 780 요 곡선 안에 광속, 가시광속으로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600, 지금 보면 이 K가, 요거는 이제 683 루멘 4 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YX바를, 이걸 우리가 그 루멘으로 잡을 때는 Y바로 바꿔가지고 Y바 쪽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Y바로 구해야 넣으면은 이 K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K값을 구하면 이 683 루멘 4 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시감대에서 쓰는 곡선은 이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Y바로 봤을 때, Y바로 나눠놓고 봤을 때, 이 380 나노메타에서 780 나노메타까지를 보면은, 요 가시광선 대역에서 보면 여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빛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380에서 780까지가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Y바에서의 시감도 곡선일 때 색깔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림인데,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여기 그 비지블 레전이라는 건 가시광선 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80 나노메타에서 780 나노메타까지 사람이 볼 수 있는 대역이야. 예? Y바에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00K에 이 광선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사람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옵니다. 지금 안 들어오면 뭐예요? 아침에 붉은 해가 뜰 때 보면 만약에 해가 이렇게 머리를 딱 쭉빛 내밀고 우리 눈에 들어올 때는 불그스름하게 들어오지만 해가 아직 머리를 내미지 않은 상태에서도 붉은 빛이 나오겠죠? 네? 나올 거예요. 지평선 너머에서는. 근데 우리 못 느끼죠? 왜 못 느끼냐? 적외선이라. 이런 원적외선이라. 그럼 이건 아침이라고 볼 수 있어. 아침이고 점점 해가 뜨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색온도가 올라옵니다. 색온도가 올라오면서 낮이 되면 색온도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밤이 되면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 곡선은 뭐예요? 아침에 새벽에서 낮에 가면은 이 피크점까지 가는 거야.
그랬다가 저녁 때 되면 다시 원위치가 되겠죠. 그럼 색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에 갈수록 1000, 3000, 10,000, 2만 K까지. 예? 그래서 낮에가 2만 K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형광등이 얼마예요? 6000K 정도 되거든. 형광등이 6000K, 5000K, 6000K 되고 백열등이 한 3000K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색온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 이 그림은 텅스텐의 색온도에 따른 그 곡선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게 비지블 레전이니까 시감도 우리가 380나노미터에서 780나노미터까지 사입니다. 요 지역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요건 흑체 온도라고 그래가지고 텅스텐이라도 텅스텐의 흑체 온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만약에 어떻게 있어요? 같은 텅스텐이니까 꼴이 적외선 쪽이 많잖아요, 이렇게. 많더라도 여기에 대한 그 인텐시비티가 좀 올라갈 수 있느냐, 내려갈 수 있느냐는 이 에너지를 얼마큼 방류하느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렇지만 이 꼴이 같은 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텅스텐은 어떻게 돼요? 이쪽 자외선보다는 적외선 쪽에 상당히 많은 양의 빛을 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같은 텅스텐도 온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가 만약에 백열등을 켜면은 백열등이 좀 밝은 게 있고 좀 흐린 게 있잖아요. 그럼 밝은 거와 흐린 것에 색온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그 나노미터의 파장의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Y바에서 시감도가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겁니다. Y바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Y바에서 낮에 시감도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것이 밤의 시감도는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이걸 포킨제 이펙트라고 그러죠? 최대 시감도 곡점이 좀 움직여지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나타내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만약 촛불이 있어요, 촛불이. 이 촛불이 있으면은, 촛불의 가장 높은 온도는 이 끝에가 가장 높다 그러죠? 촛불의 끝에 온도가 가장 높을 겁니다. 그런데 촛불을 맨 끝에를 쟀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잰 거하고, 겨울에 잰 거하고 다르겠죠? 에? 같은 촛불을 쟀는데, 여름에 잰 거하고 겨울에 잰 거는 뭐냐면, 겨울에는 이게 온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촛불의 온도가 떨어지겠죠, 또. 에?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어느 온도가 그러면 제 온도냐, 이거야, 촛불의 제 온도는. 에? 그렇잖아요. 촛불의 저기 진짜 자기의 온도는 몇 도냐, 이거야. 에? 모르잖아요. 그럼 이걸 촛불의 제 온도를 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흑실로 쌓아가지고 공기를 여기다가 그 공급을 하고, 이 빛이 반사도 안 하고 외부로도 전혀 안 나간다고 보면 이게 에너지가 전혀 손실이 없죠. 손실이 없을 때 딱 재면 어떻게 되죠? 이때 진짜 온도죠. 자기 온도지. 에? 촛불의 자기 온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이건 어떻게 가상이죠, 가상. 이 수가 있어요? 이거 잴 수 있냐고. 촛불을 이렇게 흑재에다가 쌓아가지고 공기를 잘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이제 특수 장치를 하면 잴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는 잴 수가 없잖아요. 에? 그렇게 이렇게 외부로도 빛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 자기의 고유 에너지를 가지고 빛을 발산하는 그 온도가 이걸 흑체 온도라는 거예요. 이때를 이거를 뭐라고 하면 색온도라고 해요. 즉 뭐예요? 이거는 어때? 자기 고유의 온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촛불 같은 경우 1930K라고. K가 도K가 아닙니다. 이 도K는 절대 온도예요. 그냥 섭씨 온도에다 213도를 더한 거고, 이 도K가 아니라고, 이게. 예? 이건 도K가 아닌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1930이니까 이 촛불을 만약에 평상시에 재면은 몇 도가 나오겠습니까? 이 평상시에 이 촛불을 재게 되면 반드시 이 1930보다 낮은 온도가 나오겠지. 그렇죠? 낮은 온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 1700도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에? 1700도. 에? 반드시 이 흑체 온도보다 낮아야 돼, 실제 온도가. 그러니까 백열전구다. 백열전구가 있으면 백열전구의 색온도는 얼마냐? 만약에 이게 얼마? 300K짜리가 있다. 3300K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건 텅스텐이 어떻게 돼요? 맥시멈 올라가가지고 외부로 온도를 뺏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온도야. 이거 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 재보면 어떻게 있어요, 이건?
이것도 떨어지겠죠. 2700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실제 이 백열 전구의 자기 고유 빛이다는 얘기야. 이걸 세온도라고 합니다. 예? 이걸 흑체온도, 세온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 물질에는 자기의 고유 온도가 있지. 예? 이 세온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온도하고의 조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갖느냐, 그걸 가지고 뒤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빛이 들어왔으면 이 빛이 들어와서 외부에서 에너지가 외부로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 상태에 이 모아놓은 상태에서 어떤 에너지를 잰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때 온도가 흑체 온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그림은 그 색온도와 조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조명 설계에서는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림입니다. 즉, 조도와 색온도의 관계다. 자, 보시면은 아침, 낮, 저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침에는 해가 뜨면서 어떻게 되죠? 해가 뜨면서 붉은 빛이 난다고요. 붉은 빛이 난다는 얘기는 이건 색온도가 낮아. 낮죠? 낮고 조도는 어떻게 되죠? 조도 낮죠. 근데 우리가 아주 상당히 아주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낮에 가면은 낮에는 어떻게 되죠? 이게 거의 흰색, 청백색이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색온도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아까 그림 가지고 봤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조도는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붉은색으로 가고 이 색온도가 낮아지고 조도가 낮아진다. 자, 인간이 여기에 서 있다 이거예요. 이때 편안함을 느끼고 이럴 때 편안함을 느끼고 이럴 때 편안함을 느낀다고요. 즉 어디 돼요? 이 인간은 이 조건에 맞추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붉은색, 조도가 낮을 때는 색온도가 낮으면 편안함을 느껴. 즉 어떻게 돼요? 만약 지하 창고에 백열등이 하나 켜져 있다.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지하 창고에 백열등 하나 켜져 있는 건 괜찮아요. 들어가도. 조도가 낮은 데다가 색온도가 백열등이 낮으니까. 근데 지하 창고에 형광등 하나 켜 있어 봐요. 그럼 막 으시시 하잖아요. 이건 안 맞는 거거든요. 예? 그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형광등 색온도가 높은 거거든. 높은데 조도가 낮아. 언밸런스야. 아시겠죠? 만약에 촛불로 해가지고, 촛불을 막 100개, 200개 켜가지고, 그럼 색온도의 촛불을 가지고 있는 건 낮죠? 근데 조도를 갖다가 막 1000룩스 올려봐. 굉장히 뜨거운 감을 느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백열등으로 가지고는 조도를 많이 올리면 안 돼요. 백열등, 촛불을 가지고 조도를 많이 올리면 안 돼. 형광등은 조도를 많이 올려야 돼. 그래서 일반 사무실은 형광등을 킬에 조도를 많이 올리니까 우리가 그냥 쾌적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 그래프는 여기는 칼라 템퍼레이처니까 색온도란 말입니다. 색온도가 낮을 때는 이 조도도 낮아야 이 쾌적한 범위다. 이게 쾌적한 범위라고. 그런데 색온도가 올라가면은 어디 돼요? 이 조도가 많이 올라가야 쾌적한 범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온도가 이렇게 5000 정도 되는 건 이건 형광등입니다. 그러니까 형광등은 1000룩스에서 뭐 2000룩스, 500룩스 이렇게 이상 켜야 쾌적한 범위에 들어가고 백열등을 켰을 때는 백열등이 어떻게 있어요? 3000K 되니까 어떻게 있어요? 약 200룩스 백열등으로다가 1000룩스를 켰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뜨거운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건 뜨거움. 여기는 찬 느낌. 그러니까 연출을 할 때 만약에 뜨거운 느낌을 주자 할 때는 어떻게 색온도를 내려가지고 조도를 많이 올리고요. 좀 으시시하고 찬 느낌을 주자 할 때는 색온도를 올리고 조도를 낮추면은 찬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걸 생산을 못 합니다만은 뭐 메탈 할라이드 뭐 250와트짜리다. 그러면 색온도가 뭐 2000K에서부터 뭐 6000K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메탈 할라이드인데 아주 붉은 빛이 나는 게 있고요. 똑같은 메탈 할라이드인데 1100K 나는 게 있어요. 우리 요새 형광등
만들어내는데 형광등 어떻게 색온도를 낮추면은, 이게 3000K로 낮추면은, 이게 정구색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형광등인데. 그 일반적인 거 어떻게 해요? 6000, 5000K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 형광등도 정구색 주세요 그러면 이 형광등은 이 3000K의 색온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온도가 이렇게 다른 부분이 쭉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이 메탈 할라이드를 가지고 이 맞는 조명 연출이 가능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조명에서 지금 그 광원에서 안 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조명 등기구를 가지고 색온도를 형광등이나 방전등에서 말이죠. 이 자유제재로 구사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백열등 같은 경우는 하나에 딱 고정이 되어버려 있기 때문에 백열등 가지고는 관계없어요. 하지만 방전등에서 색온도를 조정해서 생산하는 문제는 조명의 광원 문제를 우리가 가져가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모든 물체는 복사를 방출하죠. 한다. 이때 그 물체에서 나오는 가장 그 강도 높은 복사의 파장 라무다 맥스라고 하면요. 파장은 그 물체의 온도와 일정한 관계를 갖는다. 이게 윈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색온도하고의 관계다. 그럼 태양으로부터는, 태양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관계니까 태양은 얼마냐면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 대부분 약 절대 온도 6000도 K입니다. 그렇죠? 6000도 K에 의한 연속 방사를 해요. 여기는 연속 방사를 해요. 방사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있어요? 방사 에너지가 거의 0 나노메타에서부터 무한대 나노메타까지 쫙 나온다고. 자, 보세요. 태양이 6000도 K를 가지고 있어서 연속 방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은하계는요, 우리 은하계, 지구가 포함되고 태양이 포함되는 은하계의 전체 지름은 60억 광년입니다. 60억 광년이야. 그러면 여기 태양이 이 60억 광년 끝자락에서 150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거든요. 거기로부터, 그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떨어져가지고 지구가 돌아요,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태양이 6000K의 온도를 가지고 연속 방사를 해가지고 방사 에너지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사 에너지에서 지구에 들어오는 게 있죠, 들어오는 게. 에? 들어오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거 되어있어요. X바, Y바, G바로다가 분석해놨는데 그 중에서 Y바가 사람의 시감도하고 같기 때문에 이 Y바를 가지고 우리가 시감도 곡선을 맞춰가지고 가시광선 대역이라고 한다. 망막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실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것이 뭐냐? 연속 방사다. 여기 연속 방사라는 얘기는 우리 인공광원에서 연속 방사를 배출하는 것은 백열등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백열등, 크세논등. 그게 감싼 것이 백열등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열등이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방사 에너지의 형태가 가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건 백열등은 연속 방사는 고체에서만 나는 거, 고체. 그 태양 고체가 아니잖아요. 가스덩어리죠. 가스덩어리인데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높은 압력으로다가 그 밀착이 되어 있는, 압력으로다가 집약이 되어 있는 중력이 엄청나게 무거운 가스덩어리이기 때문에 거의 고체와 같은 연속 방사를 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뭐 수에다가 불을 담근 데들이 그럼 벌겋게 나타내는 이게 다 연속 방사거든요. 네? 뭐 그 구리선이 달궈져가지고 붉게 나타나는 이게 연속 방사예요. 그래서 연속 방사가 우리 태양으로부터 조명의 그 기본을 이룬다는 자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번 핵심 기초 강의에서는 이 IC에서 얘기하는 그 조도와 세곤도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조명을 설계할 때 아주 원칙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간과해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언밸런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시고서 설계에 임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Y바로 들어오는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방사속이라고 합니다. 방사속, 플럭스. 이거를 와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이게 에너지 와트지 전력 와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방사속에는 어떻게 있어요? 가시광선과 비가시광선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들여다보면 여기 위는 E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네요. 우리 인간의 시감도를 지금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는 나노메타가 제로의 나노메타에서 이게 에너지가 무한대죠. 무한대 나노메타까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지금 Y바로만 보게 되면 만약에 이런 태양의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가시광선 대역이 여기다. 그래서 380에서 780까지다.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이 전체 부분이 뭐예요? 이게 이 전체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걸 방사속이라고 그래. 이 파이. 이걸 와트라는 거죠. 자, 여기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방사속이 있죠? 있는데 에너지가 엄청나게 크죠? 방사속이 있는데 에너지가 커. 가시광선은 여기 없죠? 가시광선은 여기 없어요. 가시광선이 있고, 어떻게 돼요? 방사속이 있는 것은 380에서 780 나노메타 이 부분만 되는 거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추측을 해가지고 식광년과 단위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IES에서 얘기하는 아주 조명의 기본적인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해가지고 나머지 것이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시간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식광년과 단위에 관련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